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영어 잘 못하면서 영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차가 너무 슬릭하고 너무 솔리드해요. 뭐 이런 얘기. 왜 웃어? 나만 그래? 주변 보면은 걔는 나이브하지 않니? 아니 걔는 좀 시니컬한데? 성격이 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현대 소나타 보세요. 지난번에 소나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의 이미지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도로라든지 현대차의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양재 IC에서 어쩌고저쩌고, 호법 JC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구마구 쓰는 영어들이 수두룩합니다. 최소한 서로 알아듣기는 써야죠. 물론 제일 잘못한 건 저인데요.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제대로.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유독 자동차 분야에서 더 제대로 된 단어를 써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가 내놓는 자료들 한번 보죠. 솔직히 좀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진짜 형편없는 영어들이 마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뷰티풀 코란도. 뷰티풀의 이 뷰가 B-E-A-U-T 이게 아니고 V-I-E-W, 이 뷰 여기다 티풀을 붙여서 뷰티풀 코란도. 이게 뭔 뜻이야 그게? 미국 사람들도 보고서 이게 뭐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고서 이건 서로들 못 알아들을 거,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언어 파괴를 해버린 거죠. KG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베리뉴 티볼리, 베리뉴 뭐야 이거. 아무튼 새 차다 뭐 알겠는데 이거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코나도 좀 그랬나? 코나 룰브레이커 좀 이상했어요? 기존의 형식을 깬다 이런 의미로 쓰신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기존 건 현대가 만든 거잖아. 현대가 만든 걸 자기가 깬다고? 현대가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심리스가 뭐예요? 심이라는 게 이음매 같은 거예요. 이렇게 꿰매서 이걸 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심이 없이 매끈하다. 그래서 심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로 이어진 수평의 램프다. 그냥 수평 램프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하면 다들 한 번에 이해하겠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굳이 찾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핫한 차 있죠? 신형 산타페 보도자료가 어저께 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해 못했을걸요. 여기 보면 대형 테일게이트 중심으로 공간에 의한 재정이 된 독창적인 타이폴로지 완성. 야,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매일매일 자동차 정보를 전달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멋있는 말의 나열이잖아요. 독창적인 타이폴로지, 이게 뭐냐? 너네는 알아듣지 마라. 내가 그냥 멋진 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딱 알 수가 없죠. 말하자면 유형 같은 거, 아니면 분류 같은 거,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창적인 새로운 개념, 새로운 유형,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이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독창적인 차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독창적인 유형을 새롭게 창조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면서 영어로 좀 애매하게 말하자면 뭉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 말하는 게 너무 삐딱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닌가? 야, 너 좀 시니컬한 것 같아, 이러면 좀 이해됩니까? 특정 잡지 회사를 언급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한번 보그체라고 해서 한참 유명한 적이 있는데, 아티스틱한 감성을 바탕으로 꾸티르적인 디테일을 넣어 페미님함을 강조하고 세련되고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엄청 욕먹었잖아요. 영어 막연히 쓰는 게 폼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어떤 분들은 너네도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가 그랬나? 저희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시작을 보면요,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인 D-올류 산타페의 디자인을 1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대부분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인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자동차란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20%, 해외에 파는 게 80%예요. 이 물건이 기본적으로 해외에 팔아야 되는 물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이름이 붙는 거 당연합니다. 산타페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한글로 바꿔요? 당연히 못 바꾸죠. 여기에 D-올류는 이건 좀 웃기긴 합니다. 왜냐면 그냥 신형 산타페잖아요. 신형 산타페를 디올류 산타페라고 하면 좀 더 있어 보이나? 마케터 분들이 약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디올류 산타페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올류 산타페라고 검색해보면 검색에도 거의 안 걸려요. 신형 산타페 이렇게 다들 검색하니까 이름도 그냥 신형 산타페 이렇게 내주는 게 훨씬 마케팅적으로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좀 더 볼까요? 1세대 산타페의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하는 동시에 이 콘셉트이라고 쓰는 것 자체 맞춤법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맞춤법은 콘셉트
콘셉트라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콘셉트란 말이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했다 이게 아니라 디자인의 의도를 계승한 거죠. 콘셉트라는 건 이 뜻이 아니잖아요. 계속 보면요, 도심과 아웃도어 스타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도심은 알겠는데 도심 했으면 야외 아닌가? 자연이거나 아웃도어를 쓰고 했으면 앞은 얼반이든가. 도심과 아웃도어의 라이프 스타일, 이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외국어가 계속됩니다. 산타페 외관은 박시한 형태의 강인한 이미지, 유니크한 실루엣은 독특한 윤곽이죠. 엠블럼을 아이코닉한 형상으로 재해석. 엠블럼을 아이코닉한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가 아이코닉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영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쓸 필요 없는 얘기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도자료 보면 영어 없는 줄이 없어. 모든 줄이 굉장히 독특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 외국에 수출하면 영어로는 그렇게 쓰시고 한글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어가네요. 여기 보면 램프를 와이드한 스탠스를 구현한다. 와이드한 스탠스, 이것도 굳이 필요 없는 얘기인데 일단 굉장히 널찍해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넓어 보이는 자세 딱 나온다 이 얘기죠. 이런 걸 우리말로 바꾸려는 시도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조금 섭섭합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헤드라이닝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헤드라이너 했었잖아요.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천장재잖아요. 천장재를 굳이 헤드라이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차 보도자료대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뭔가요 하는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 또 계속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언어라는 게 서로 같이 알아듣자고 있는 건데 한쪽만 알아듣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그럼 쓰지 말라는 거냐? 우리 북한처럼 되자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SUV 당연히 써야죠. 이미지 있어야죠. 본인, 엔진룸, 팬더 이런 거는 사실 원래부터 굉장히 전통 있는 말이고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우리말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억지로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도 못 알아듣는 이런 외래어들, 이런 것들은 좀 줄여나가야죠. 그래야지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도자료가 멋들어진 말을 적는데 급급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 보는 사람이나 소비자들이나 도대체 뭘 만들었다는 건지를 서로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보도자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안 바꿔도 그 차 들 팔리면 그만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도로에서 외래어가 잘못 쓰이고 있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그리고 표지판에도 써있고 내비게이션에도 나오니까 계속 쭉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런 외국어들, 잘못된 외국어들을 우리말로 제대로 쓰자 이런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문체부와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와, 우리 이렇게 잘 나갑니까? 사람 볼 줄 아시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속 헷갈리고 계속 실수하는 거 뭐냐면 IC, JC.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시승 다니면서 고속도로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거기서 보면 내비게이션에 뭐가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에 여기 무슨 IC 이렇게 써 있어요. IC에서 진출하세요 이러는데 IC가 뭘까? 보통 모릅니다. 인터체인지의 약자예요. 인터체인지가 그럼 뭐야? 우리말로 순화한 표현은 나들목입니다. 나들목이라고 하면 나가거나 들어오는 목이라는 거예요. 나들목 굉장히 예쁘고 잘 지은 이름이잖아요. 나들목이구나 하면 뭐라고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IC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미지를 알 수가 없어요. IC라는 곳이 나가는 곳이야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IC가 나가는 곳이구나 이러다가 한참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IC가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표지판마다 다 IC, JC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요즘은 표지판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내비게이션은 IC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표지판에는 IC가 없어서 이게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JC가 뭐냐고. JC는 정션입니다. 정션을 알아요? 정션이 무슨 뜻인지나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투문 정션이라고.
야한 영화인데 홍보 영상인데 이래도 되나? 약간 걱정되긴 하네. 뭐냐면 고속도로랑 고속도로가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고속도로랑 고속도로가 갈라지는 거. 우리말로 하면 교차점, 분기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교차점이거나 분기점이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쉬워. 경우에 따라서는 TG라고 써있는 거 있습니다. TG. 그랜저 아니고요. 톨게이트를 TG라고 쓰더라. 요금소라고 하면 안 돼요? TG, IC, JC 해외에서도 잘 안 쓰는 용어를 우리나라 도로에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한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기아나 뭐 다른 메이커들도 다 IC, JC라는 표현을 그냥 쓰고 있거든요. 티맵도 마찬가지. 이 내비게이션들이 IC, JC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조금 잘못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상행선, 하행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디가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대구쯤에서 상행선이면 대충 서울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만약에 파주에서 상행선은 남쪽으로 가는 게 상행선입니다. 강원도에서 상행선은 서쪽으로 가는 게 상행선이에요. 인천에서 상행선은 동쪽으로 가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서울이 높다는 거예요. 서울이 높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방향이 상행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부산은 뭐가 되고 인천은 뭐가 되고, 그럼 행정수도는 뭐가 되냐? 세종에서 그러면 서울 올 때는 상행선이야 하행선이야. 그래서 고속도로의 뭐 양양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양양 방향, 서울 방향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이해하기 좋겠죠. 도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도 많고 기대하는 바도 큰데 어쨌든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전에 모카에서 한번 다뤘던 바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 도로 상황을 보면 여기도 외래어가 많이 쓰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게 요즘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막 움푹 패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움푹 패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도로 패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로가 움푹 패여서 포트홀이 발생했다, 아니 그거 아니잖아. 도로가 움푹 패인 거예요. 그냥 그게 포트홀이라고 별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패였다고. 포트홀이란 말 딱 듣고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이런 단어 계속 굳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많이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는 도로파임이라고 딱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 도로 사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있죠.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가 뭔지는 알아요? 블랙아이스가 뭔지도 굉장히 알기 어렵죠. 뭐 특별한 얼음이 아니고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겁니다. 살얼음이 열면 도로가 검정색이고 살얼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블랙아이스 대신에 도로 살얼음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이번에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파이핑 현상이란 말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알아듣기 쉽게 써줘야 되지 않나.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물이 빠지는 걸 말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누수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뭐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사실상 결론적으로 같잖아. 뭐 전문 용어인 것처럼 이걸 가져다 쓰는 것도 피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마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스쿨존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분들 85%가 스쿨존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해요. 사실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쿨존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이 70대 이상 노인분은 대다수가 소외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되죠. 어린이 보호구역 굉장히 쉽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지만 이건 좀 코미디다 이런 일들도 있어요. 예전에 기차역 앞에 보면 키스앤라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키스앤라이드라고 이렇게 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동차가 잠깐 서서 뭐 짐 같은 거 빼고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환승 정차 구역, 그러니까 잠깐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이런 구역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키스앤라이드라고 써붙였던 거죠. 키스앤라이드가 뭔데? 유흥주점 이름이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이 있는 것 같아. 외국에 누군가 갔다 와서 외국에는 이런 환승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그 외국 사진을 딱 붙이는 거죠. 키스앤라이드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키스앤라이드라고 써야 되나 보다 이러고서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릉역 앞에 KNR이라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릉에서 벌떡 일어나실 뻔했어요. 외국 걸 가져올 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화를 제대로 해줘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마구잡이로 그냥 외국 걸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하철역이나 뭐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이나 공항이나 등등등 가다 보면 AED라고 있어요. AED 뭔지 아십니까? 무슨 약자인지 모르죠. 이거 아는 사람 없을걸?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야 진짜 이거 진짜 어렵다. 자동 체외식 재세동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 세동을 멈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뛰게 하는 게 아니고 이 AED는
이거는 심장이 멈추게 하는 기능이에요. 심실세동이라 그래서 심장이 막 어떻게 뛸지 몰라서 막 경련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심장을 한번 너 잠깐 멈춰 하고서 심장을 딱 리셋시켜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가지고서. 그게 AED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심장은 잘 뛰는데 숨이 잘 안 쉬었죠. 그런 상황에서 AED를 쓰면은 심장이 뛴다고 하니까 이걸 붙여서 이걸로 심장 잘 뛰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붙이고서 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멈추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뜻이 좀 알려져야 돼. 그래서 지금은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이름을 바꿔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니까. AED라고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사용하거나 오남용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장치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이렇게 우리말로 적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외국어 모두 우리말로 바꾸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택시, 버스 뭐 이런 말들은 뭐 이미 외려 잘 들어왔고 한국말로 뭐 대체할 이유가 없는 서로들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대체돼야 될 외국어입니다.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는 이런 외국말을 우리말로 바꾸자. 이런 취지로 저희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희가 영상 만들면서 엄청나게 실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수할 때마다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문화연합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단어들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시간 나시면 여기 주소 들어가셔서 외국어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나 다 바꾸고 싶지 않다.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의사소통이 되기 어렵겠는데 하는 것들은 바른 우리말로 바꿔보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카도 쉬운 우리말 쓰기 잘 알리기 위해서 좋은 영상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